네, 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네오 레트로 아니면 카페 레이서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좀 클래식하고 마니어스러운 그런 하드웨어에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노란색 가죽 장갑을 낀 또 수염과 문신을 한 그런 라이더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만나볼 바이크는 스즈키사에서 그 네오 레트로 바이크를 표방해서 개발한 그 SV650X가 되겠습니다. 기존 스즈키에서 내놓았던 네이키드 스타일의 그 SV650에다가 비키니 카울, 동그란 앞에 이제 라이트에 그 비키니 카울을 씌우고 또 더크놀 시트라고 하죠.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클래식한 그 스티칭 시트와 그다음에 세퍼레이트 핸들 이렇게 하나로 이제 파이프로 붙어 있는 이제 그런 핸들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분리해 있는 알차에 달린 것 같은 그런 세퍼레이트 핸들을 달아놓은 것이 그 SV650X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하고 완성차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막 커스텀 빌드 막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커스텀 빌드 차량 같은 그런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실제로 보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메탈릭 컬러와 그 아주 블랙의 그 조화가 아주 묵직하고 또 짜임새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이 그 좀 실물보다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물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스즈키 650X의 그 모태가 되는 그 SV650은 1999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그 이태리 듀카티와 같은 스타일의 그 L-트윈 엔진을 사용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나온 그 SFV650 글라디우스의 등장으로 한때 단종이 됐었죠. 그러나 이제 2016년도 그 글라디우스 후속으로 다시 이제 SV650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또 경쾌한 엔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 또 군사를 쫙 뺀 그런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당한 매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전의 인기를 그 능가할 만큼 그 상품성이 아주 좋은 바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V650X는 그 SV650의 그 파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 그 오사카 모터사이클 쇼에 그 공개한 그 SV650 랠리의 컨셉트를 양산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다른 메이커에서는 모델명 뒤에 이제 X를 붙이면 그 어드벤처나 뭐 듀얼 퍼포즈를 의미를 하는데요. 스즈키 SV650X의 그 뒤에 붙은 X는 어드벤처가 아니라 뭔가 이제 독특한 것을 의미하는 그 엑스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뭐 스즈키 하면 좀 뭔가 이제 평범하지 않고 좀 변태스럽다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이제 네이밍에서도 좀 다른 메이커들하고는 다른 뭔가의 그 독특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 스즈키만의 그런 컬러겠죠. SV650X의 그 엔진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V650X의 엔진은 이제 순행식 포스트로크 엔진이죠. 이제 90도 배치의 2기통 DOHC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90도 그 2기통 같은 경우에는 V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L형이라고 하죠. 이 각도가 완전 이제 90도니까. 근데 그지 이제 스즈키에서는 그거를 L형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V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뭐 할리나 뭐 이런 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보통 45도나 60도 정도의 배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엔진을 주로 이제 V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즈키가 그 듀카티처럼 이제 만들긴 해도 뭐 굳이 듀카티처럼 뭐 L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각설을 하고 그 각도에 따른 그런 엔진 특성을 좀 보면 실린더 각도가 이제 가까울수록 저속 위주의 진동이 크고 토크형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90도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각도가 벌어질수록 진동이 적고 뭐 고속형 또 마력형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엔진의 특성을 이제 가장 손쉽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 할리 엔진하고 이제 두카티 엔진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V650X의 그 엔진 보호 스트로크는 보호가 81mm, 스트로크는 62.6mm입니다. 또 배기량은 이제 645cc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가 그 스트로크보다 이제 큰 엔진을 갖다가 그 쇼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짧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압축비 같은 경우에는 11.2대 1입니다. 이 뭐 두 가지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엔진의 특성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쇼스트로크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고속형 엔진이라는 거죠. 롱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기 힘든데, 숏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기 편하겠죠. 짧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런 그 숏스트로크 엔진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압축비가 이제 보통 흔히들 10대 1에서 10.5대 1 정도면은 이제 일반적인 압축비죠. 뭐 고연비의 뭐 일반적인 출력 특성을 가진 엔진들인데, 압축비가 이제 12대 1, 12.5대 1, 뭐 이런 그 고압축비 엔진들은 고성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압축비 엔진들은 노킹을 피하기 위해서 그 메이커에서는 이제 고급 휘발유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SV650X의 12.2대 1 정도라면 뭐 일반유를 이제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절묘한 세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 출력은 75마력에 8,500rpm, 또 최대 토크는 64Nm에 8,100rpm. 650cc에 75마력이라 그러면 뭐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출력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출력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V스트롬 650 시승기 하면서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V스트롬 엔진하고 사실은 이제 SV650X의 엔진은 이제 같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적용된 기술도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듀얼 스파크 플러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린더 한 개당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두 개라는 거죠.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도 뭐 설명드렸으니까, 그 스파크 플러그가 이제 두 개면은 연소실에 이제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이제 그 두 개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속 회전에서 이제 아무래도 싱글 스파크보다는 완전 연소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엔진이 이제 천천히 움직일 때는 뭐 싱글 스파크로 이제 불을 튀어도 뭐 불이 잘 붙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주 고속 회전에서는 이 불이 붙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실린더 안에 전체 불이 다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고속 회전에서는 그 싱글 그 스파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불이 붙어서 불이 이제 실린더 안에가 다 타야 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가지고 그 다 불이 못 붙는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싱글 스파크 플러그하고 듀얼 스파크 플러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미연소 가스의 배출이 아무래도 싱글 스파크 플러그 타입의 엔진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을 위해서 싱글 스파크 플러그 엔진을 RPM을 끌어올리게 되면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고성능과 그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 두 가지를 다 맞추려 그러면 그 듀얼 스파크 플러그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성능과 그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엔진이 듀얼 스파크 플러그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듀얼 스로틀 밸브가 적용이 돼 있죠. 스로틀 밸브도 이제 스로틀 바렐에 이렇게 운전자가 제어하는 스로틀 밸브가 있고, 또 ECU가 제어하는 스로틀 밸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첫 번째 스로틀 밸브를 조작을 하고, 이제 나머지 한 개를 이제 ECU가 조작을 하는데, 운전자가 이제 미숙하게 이제 스로틀 밸브를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ECU가 이제 두 번째 스로틀 밸브에 개입을 해서 그 가속이라든가 뭐 감속을 부드럽게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너무 운전자가 이제 무리하게 RPM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엔진에 무리가 간다든가 뭐 위험한 경우라고 하면 뭐 ECU가 판단해서 이제 스로틀 밸브를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그 듀얼 스로틀 밸브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로우 RPM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뭐 스로틀을 안 감더라도 ECU가 이제 스로틀 조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이제 크러치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스로틀을 살짝 감아준 것처럼 RPM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운전자가 뭐 굳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스로틀을 조작을 안 해도 크러치만 살살살 뛰면 그냥 차가 부드럽게 슬슬 가겠죠.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지 스타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엔진 시동 버튼을 그냥 뭐 짧게 원터치만 하면 시동이 걸릴 때까지 이제 스타트 버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사실 잘 못 느끼죠. 금방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겨울에는 이제 살짝만 원터치만 해도 얘가 캥캥캥캥 하면서 시동 걸릴 때까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시를 살펴보면 변속기는 이제 수동 6단이죠. 또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290mm 트윈 그 디스크에 도키코체 이제 복동식 포피스턴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타이어는 12070 ZR17, 뭐 고성능 17인치 타이어죠. 그다음에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40mm 싱글 디스크에 싱글 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60
60ZR17. 이것도 뭐 고성능 ZR급 타이어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에는 이제 적립식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SV60하고 다른 거는 위에 이제 그 프리로드 어저스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성능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본인의 뭐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리로드에 따라서 그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링크 타입의 조절식 싱글 코일 스프링 쇼크 옵션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레임은 이제 프론트 포크의 뒤틀림 강성이 상당히 그 좋은 트렐리스 후레임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후레임이 이렇게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앞에 포크를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크가 달려 있는 부분에 비틀림 강성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후레임이죠. 뭐 장점은 이제 고속 코너링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하고 무게가 이제 가벼운 경량이라는 장점이 있는 후레임이죠. 네, 일반적인 이제 스포츠 바이크라면 휠베이스가 이제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거리가 보통 이제 그걸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휠베이스가 1400mm 정도 초반으로 짧으면 코너링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그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레이크 각도를 보통 24도나 25도로 이제 좀 크게 세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직진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세팅을 하는 반면에 휠베이스가 1450mm 정도로 이제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코너링 성능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레이크 각도를 좀 세워요. 22도나 23도처럼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그 회전 성능이 좋게끔 이제 그런 그 세팅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SV650X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뭐 1445mm로 약간 다소 이제 거의 뭐 1450mm에 육박하는 긴 휠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크의 레이트 각도를 25도로 세팅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직진성 위주의 안전성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5L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핸들바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세퍼레이트 타입의 클립온 핸들바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핸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타입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클립으로 이렇게 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립온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이제 그 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SV650하고 비교하면 핸들바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바 타입은 높고 그다음에 그 세퍼레이트 타입은 이제 밑으로 이제 상당히 숙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V650X의 그 바이크의 성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그 핸들바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앞에 비키니 카울도 있지만 비키니 카울은 사실 좀 마이너한 부분이고 이 핸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그 카페 레이서 같은 이제 그 디자인 요소를 주는 부분은 이제 턱앤롤, 이제 터큰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턱앤롤 시트가 이제 적용이 돼 있죠. 이렇게 스티칭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바느질로 스티칭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프레스 눌러서 그냥 줄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백 LCD 타입이 적용이 돼 있고 SV650X하고 동일한 계기판이죠. 네, 이제 시승하러 가볼까요? 촬영도 해야 되고 시승도 해야 되고 바쁘죠. 네, 바이크 스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주로 뭐 자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시승 영상은 이제 제가 찍은 걸로 해야 되겠죠. 360도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시승차가 그 머플러가 요시무라 알파로 튜닝이 되어 있는데 오 소리 좋네요. 오 배기음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시승은 이제 양반장을 지나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유명산이라고 하죠. 예, 중미산에서 그 시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에 달린 것이 뭐냐고요? 저게 이제 뭐 중세 기사 창 같은데 360도 카메라예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남이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영상 앵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SV650X 그 라이딩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크에 이제 처음 이렇게 올라타면 시트고가 이제 790mm예요. 그래서 발착지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 착좌감이 뭐 다소 이제 좀 탄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푹신푹신한 느낌은 없지만 뭐 딱딱해서 뭐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엔진이 이제 뭐 V형 2기통이기 때문에 얇은 차체의 두께로 인해서 그 니그립에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세퍼레이트 핸들링 관계로 그 핸들 포지션이 기존의 SV690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그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죠. 무게 중심이 이제 앞으로 옮겨져서 코너링 할 때 이제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런 공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제동 시에는 무게 중심이 이제 앞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엉덩이를 좀 뒤로 빼줘야 되는 그런 그 하중 앞뒤 하중 이동이 다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알차 포지션에 익숙한 라이더라면 별로 이제 이질감이 없으실 듯한데요. 그 라이딩 이제 포지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거리 주행보다는 뭐 이렇게 근거리 위주로 그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엔진 필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SV650X의 그 엔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린더 배치가 90도로 배치된 뭐 L형 또는 이제 V형 이기통이기 때문에 그 파워풀한 토크와 그 리터당 100마력을 상회하는 그 고마력을 이제 동시에 가진 양면성을 가진 그런 양면적인 매력이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이기통 엔진들은 뭐 저속 토크는 풍부하지만 뭐 고속 경영에서는 좀 마력이 부족한 그런 특성이 있죠. 4기통에 비해서. 그런데 그 SV650X의 그 이기통 엔진은 뭐 L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구조적으로 진동이 없고 그 고속 회전에 유리하고 또 DOHC하고 트윈 스파크 플러그 기술 덕분에 고회전 성능이 상당히 이제 우수하죠. 배기음 또한 이제 그 병렬 2기통의 그런 이제 곱상하고 부드러운 그런 배기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거칠면서도 아주 기분 좋은 그 호쾌함을 주는 그런 배기음이에요. 뭐 가속감도 이제 상당히 우수하죠. 그 더블 스로틀 밸브라는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회전 영역에서도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가속감을 주거든요. 특히 이제 저속뿐만 아니라 그 5000rpm을 넘어서는 그런 고회전 영역, 5000에서 특히 8000까지 그 구성이 그 아주 파워 특성이 라이딩에 상당한 재미를 줘요. 특히 이제 8000rpm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소 이제 가속감이 좀 더뎌지긴 하지만 1000rpm까지는 뭐 1000rpm 직전까지는 뭐 꾸준히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사골 엔진이라는 그런 뭐 오명도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미들급 엔진으로서 파워에 뭐 전혀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엔진이에요. 뭐 오랜 세월 뭐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서 이제 뭐 개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라이더에게는 뭐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배기량 클래스를 뛰어넘는 그런 뭐 놀라운 파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급 이상의 라이더라면 뭐 그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엔진이 주는 완성미가 이제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파워가 뭐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 메이커들이 최근에는 그 V형 2기통보다는 그 제작 원가가 적게 들고 또 가볍고 연비가 좋은 그 병렬 기통 엔진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지만 스즈키는 이런 트렌드에 역행을 하는 그 V형 2기통 엔진을 지금 미들급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으로 그 제작 원가가 다소 더 들지만 그 새로 신형 병렬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그 스포츠 바이크 시장에 그 사라져가는 V형 2기통만의 매력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게 V 2기통 매니아들을 그 스즈키 바이크 고객으로 묶어놓는 것이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 스즈키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그 V 2기통만의 매력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혼다나 야마하가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원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만 그 드라이브해서는 그 승산이 없다는 게 이제 스즈키의 그런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즈키의 고집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네, 변속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6단 그 트랜스미션은 엔진의 그 두툼한 토크와 뭐 또 2기통 치고는 상당히 매끈한 파워 특성 때문에 그다지 뭐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특정 단수에서 뭐 파워가 뭐 처진다든지 아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특정 상황에서 뭐 기어가 빠진다거나 뭐 이런 기어비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라이더와 뭐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일체감이 뛰어난 변속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뭐 그 정체가 심한 그런 그 시내 구간에서는 그 로우 RPM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그 엔진과 그 변속기 사이의 궁합을 더욱더 이제 찰떡처럼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에 대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쿼터급 바이크나 저배기량 바이크 탈 때는 항상 파워의 그 목마름 때문에 엔진에 관심이 많죠. 근데 적어도 이제 그 미들급 이상의 바이크를 경험하게 되면 뭐 파워의 목마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이나 또 늘어난 파워만큼 또 제동 성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SV650X의 그 서스펜션 세팅이 중저속 위주로 이제 세팅되어 있고 또 초급자나 그 저배기량에서 업그레이드한 라이더에게 그 사실은 이제 되게 적당한 그런 실용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최고속에 가까워지면 좀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뭐 다소 불안해지는 성향도 있지만 중저속의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뭐 편안함 뭐 이런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뭐 딱딱한 그런 고속 성능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드러운 세팅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돌입식 포크를 달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프리로드가 이제 조절되기 때문에 그 라이더에게 맞는 이제 최적의 세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부족하지만 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너에 이제 진입할 때 그 SV650X의 그런 이제 놀라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얇은 2기통 엔진 때문인지 그 안정적인 그런 이제 니그립 자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이크가 이렇게 몸에 착 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린 앵글을 줄 때 낯선 그런 느낌이 없이 바이크가 막 지면에 쫀득쫀득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4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린 앵글을 줄 때 오뚜기처럼 잘 안 높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린 앵글이 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 갑자기 이제 느껴지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뭐 안 타던 바이크를 탈 때 그 첫 번째 코너에서 바이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누워줄지 상당히 이제 긴장도 되고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그 SV650X는 사실 이제 처음 타는데도 그런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전부터 타던 바이크처럼 편안하게 그 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더 누우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바이크가 반응할지 미리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편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한테 내 몸을 맡기듯이 바이크에 내 몸을 이렇게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그 뭔가 편안한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세가 이제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것만큼 의도한 것보다 더 이제 공격적인 그런 코너링도 쉽게 구현이 가능해서 아주 코너가 뭐 재미있죠. 그 엔진 반응도 뭐 즉각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상당한 재미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스펜션이 그 아주 부드러운 세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짜처럼 막 칼로 긋는 듯한 그런 예리한 스티어링 느낌은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편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네, 기존의 그 스즈키 바이크가 좀 브레이킹이 좀 딱딱하고 그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을 줘야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중급 이상의 이런 고급 라이더들이라면 그 브레이크를 이제 섬세하게 제어하는데 그런 큰 매력이 되죠. 하지만 일반 라이더들은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막 밀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을 줬었죠. 그런데 그 SV650X는 스즈키의 그런 예전 그 느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도 불안하지 않게 즉각 그 반응을 보여주는 이제 브레이크 세팅으로 좀 바뀌었고 상당히 이제 편한 느낌을 줍니다. 또 290mm 트윈 디스크에 4피스톤 캘리퍼라는 그런 스펙에 어울리게 제동 성능이 상당히 양호해요. 뭐 이렇게 밀린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근데 이제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ABS가 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빨리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뭐 순간적으로 이제 막 두두둑하고 ABS가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 ABS 세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라이딩 포지션 때문에 앞으로 몸이 많이 숙여지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 이제 하중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뒷바퀴 쪽에 하중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ABS가 좀 쉽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또 급제동할 때도 앞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것도 이제 그 몸이 앞으로 좀 많이 숙여지니까 앞쪽에 하중이 많이 쏠려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라이딩 포지션 때문인데
SV650X는 이렇게 급정거할 때 그 엉덩이를 좀 뒤로 빼는 그런 하중 이동 기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앞포크의 그 컴프레션을 조금 이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면 다소 이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바이크를 탈 때 측면 하중 이동에만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알차를 타보신 그 스포츠 라이더라 그러면 좀 앞뒤 그런 하중 이동에 대해서 좀 그 경험이 있으실 듯해요. 네, 리뷰를 좀 이제 그 랩업을 좀 해보면 총평을 해보면 그 이 SV650X라는 바이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개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엔진 성능, 또 적당한 세팅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또 여기에 더해서 감성적인 그 레트로풍의 그 카페 레이서 디자인, 뭐 덤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코너링 성능도 있죠.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이제 높은 건 사실인데 SV650X의 가장 큰 매력인 동시에 또 치명적인 부분이 이 라이딩 포지션이죠.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좀 경험을 해보시거나 이, 이런 성향을 좀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어색해 보이지만 또 실물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예쁘다고 할 수 있는 비키니 카울의 디자인이나 뭐 턱앤롤 시트, 뭐 이런 레트로함의 고상함, 뭐 카페 레이서라는 이제 감성에 취해서 그 순간 이제 훅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차예요. 뭐 이제 알차 포지션을 경험해 보신 분이 사신다 그러면 별로 무리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편한 바이크만 타시다가 그 SV650X를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만 보고 구입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이 SV650X를 사셔야 되냐면, 뭐, 이렇게 세컨 바이크로서 스쿠터가 아니라 매뉴얼 바이크를 타고, 또 뭐, 가죽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근거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갈 때 이제 쓰는 바이크로 쓰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쿼터급이나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시다가, 그 미들급으로 이제 업글하는 그런 젊은 취향의 라이더가 뭐 타셔도 좋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카페 레이서라는 뭐 감성과 그런 완성도 높은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라이딩 포지션 때문에 뭐 꼭 집어서 뭐 이런 분만 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제 생각일 뿐이죠. 뭐 근데 이제 요런 그 포지션의 어려움을 좀 알고 타시라는 그런 뭐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뭐 저 블라블라하게 그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바이크 선택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승기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몇 대의 바이크가 또 리뷰를 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또 다른 바이크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죠? 모험이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